어떤 결과가 어느 정도의 확실성 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날 것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일단은 교과서에서 확률이라고 해야 하는데,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단다. 알겠지? 왜 애매하냐면 바로 이거 뒷페이지만 넘기면 확률의 종류가 나오거든요. 얘가 일단 고등학교에서는 2개만 배우긴 한데 한 개 더 추가해가지고 3개를 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하학적 확률이 있어요. 기하학적 확률이 교육과정에서 빠진 건데, 근데 이게 조금 일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과정에 위에 2개밖에 없어요. 위에 2개밖에 없고, 밑에 거는 일단 없으나 너네가 풀어본 적은 있다는 거야. 언제 풀어봤냐면 중학교 거에서 막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A랑 B가 고정되어 있는 점이라 할게. 그래서 P가 정사각형이 내부에 올 수도 있고 뭐 경계에 올 수도 있고 뭐 외부에 올 수도 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일단 내부에만 온다고 할게. 내부는 경계. 그래서 점 P가 내부 또는 정사각형의 경계, 이렇게 있었을 때 첫 번째 문제가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 두 번째 문제가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 그다음 세 번째가 직각 삼각형이 될 확률, 얘를 구해달라는 문제를 본 적이 있다고. 이거 혹시 답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이 문제? 정사각 길이는 아무거나 잡아도 돼. 확률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 1로 잡아야 돼, 얘들아. 1로 잡으면 우리가 요거는 한쪽을 알고 있다고. 뭐야?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다를 아니까 여기다가 반원을 그려버리면, 맞아? 여기 위에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 우리가 안다고. 맞아? 그런데 저기 바깥쪽 점을 잡으면 여기 뭐 눈이 있으면 알겠지만 얘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 안다고. 맞아? 여기가 지금 뭐냐면 P의 위치가 얘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곳이라고요. 얘가.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여기 반원 내부에 점 잡아버리면 누가 봐도 둔각인 거 우리가 안다고. 맞아? 그래서 여기 반원 내부가 지금 뭐다? 둔각 삼각형이 된다는 거 안다고.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이 확률은 점 P가 찍을 수 있는 것이 정사각형이잖아. 맞아? 그러면 전체 넓이가 1 되는 거 맞아? 1 곱하기 1.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가 된다고? 1 곱하기 1 된다고. 정사각형 전체. 근데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는 반원이잖아. 반원은 뭐죠? 반지름이 2분의 1이니까 파이 r 제곱에 또 2분의 1 때리면 뭐가 되지? 8분의 8가 나오게 되겠죠, 반원은. 그래서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8분의 8가 된다고. 그러면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뭐야? 이 부분이잖아. 그러면 전체 1에서 8분의 8을 빼니까 1 빼기 8분의 8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1 빼기 8분의 8이 된다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이건 알잖아. 확률 다 때려 합치면 1인 건 알잖아. 맞아?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벌써 1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0이 된다고. 근데 너네 입장에서 뭘 하냐? 그럼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왜 0이에요? 라고 하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 이름이 지금 뭐라 했냐면 기하학이라 했다고. 학이라는 건 학문적인 약속이 들어간다고. 우리가 정덕분을 배워서 알잖아. 뭐야? 점은 길이가 0이고 선은 넓이가 제로라고. 점 P가 나오는 영역이 면적이 아니라 선으로만 나오게 된다고. 근데 난 지금 계산을 넓이로 계산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선이니까 뭐가 돼? 넓이가 제로라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만들어지지만 확률상으로는 0이 된다고. 그래서 기하학적인 약속. 점은 길이가 0이고 선은 넓이가 0이다.
그래서 약속이 들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기하학적 확률이라 한다고. 그래서 요게 교과서에 빠지긴 했거든요. 이게 빠짐에서 좋은 게 뭐냐면 기하학적 확률 되게 고난도 내신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 연호가 현우를 기다리기 위해서 뭐 10시부터 10시 10분까지 뭐만 기다릴 거래. 그래서 현우가 뭐 이렇게 오는데 그 10분 안에 도착할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약속 시간에 늦냐 안 늦냐 문제. 그래서 그 문제가 요걸로 푸는데 그게 고난도거든요. 근데 일단 교육과정에서 이게 빠졌기 때문에 나오진 않아요. 그 수준의 문제는. 빠졌는데 불구하고 나오는 수준이 딱 요 정도 수준이에요. 중학교 수준.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 이제 수학적 확률이 뭐냐면 너네가 잘 알고 있는 요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 특정 경우의 수, 뭐 짝수 나오는 경우의 수, 뭐 분의 수의 합이 4인 경우의 수. 그래서 너희가 기존에 잘 알고 있던 게 수학적 확률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 통계적 확률이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내가 현우가 날 괴롭히는 거 주말에. 그래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여기 바닥에 압정을 1000개를 던졌어. 던졌는데 이 뾰족한 면이 200개가 나왔어. 그러면 전체 압정은 1000개 던졌는데 뾰족한 게 나온 게 200개니까 뾰족한 게 나올 확률은 1000분의 200 되는 거 맞아요? 됐니? 실제로 내가 뭐 한 거야? 던져서 확인한 거지. 됐니? 근데 내가 좀 부족한데 200개? 확실하게 현우가 좀 밟아줬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10,000개를 던졌어. 10,000개 던졌더니 부족한 게 4000개가 나온 거야. 됐니? 근데 수학적 확률로 하면 2분의 1이잖아. 맞잖아. 앞정은 앞뒤니까. 그래서 내가 10만 개를 하니까 거의 뭐 5만 개 근처로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가 뭐였냐면 상대도수라고 하거든요. 중학교 1학년 용어니까 알 거라 믿을게. 됐니? 그래서 상대도수를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요. 근데 상대도수 또는 상대도수의 극한을 통계적 확률이라 부르기도 하거든요. 됐니? 근데 요거는 상대도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상대도수의 극한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좀 달라요. 실제 교과서에서도 얘가 맞는데 가끔 얘를 쓸 수도 있다라고 언급이 돼 있거든요. 제 책에도 저기 뒤쪽에 넘기면 통계적 확률이 나와요. 이쪽에 바로 이 페이지에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바로 얘 바로 위에 줄에 있는 5줄 읽어보면 상대도수 또는 상대도수의 극한, 그러니까 n분의 r 또는 n분의 r의 극한을 통계적 확률에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치? 그럼 너네 입장에서는 방금 내가 예시든 게 뭐야? 앞점 던졌잖아. 이게 도대체 뭘 실생활이 필요해? 이럴 수도 있잖아, 맞아? 근데 너네가 잘 알고 있는 그 야구 선수들 그 타율 계산 있잖아. 이 사람은 안타 칠 확률이 30%다. 그 30이 살면 이거일 리는 없잖아. 전체를 어떻게 알아? 평생 칠 건데. 맞아? 그래서 뭐 어떤 시즌 한 번에 한 10번 정도 경기했는데 뭐 안타 치는 게 한 3번 나오더라. 그럼 10분의 3일 거 아니야. 너희가 몇 번 골로 저게 나오더라 라는 표현이 있으면 얘네들이 다 통계적 확률이 알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뭐다? 통계적 확률도 쓰일 곳이 많아요.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확률을 단순히 요걸로 얘기하기가 저는 조금 곤란하다 생각을 해요. 알겠지? 됐니? 그래서 메뉴에 있는 이 정의는 조금 무시해도 되고요. 근데 요 정의들을 조금 알고 왔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서 기하학 정리는 정의를 어떻게 해내냐면 전체 영역의 크기 분의 특정 영역의 크기로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크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넓이일 때는 넓이로 해주면 되고 길이일 때는 길이로 해주면 돼요.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달라지겠는데 대부분은 고등학교에서는 넓이 위주로만 나오니까 넓이를 생각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지? 네. 한 100문제 있으면 한 문 정도 길이 문제도 있긴 해요. 길이 분의 길이도.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용어가 뭐 있냐면 시행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표본 공간
시행이라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건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사건, 공사건 요런 용어들이 있다고요. 됐니? 그래서 너네가 잘 알고 있는 여사건 들어봤을 거 아니야, 맞아? 됐니? 그래서 요거 이제 하나씩 던져볼게. 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이제 그놈의 그 행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사위 던지는 거, 동전 던지는 거, 아니면 활 쏘는 거 그런 것들이 시행입니다. 거기 정확한 정의는 적혀져 있어야겠지. 뭐라 돼 있냐면 주사위 던질 때와 같이 동의의 상태에서 반복이 가능하고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지배되는 행위, 실험 또는 관찰입니다. 됐나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잖아. 주사위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론적으로는 6분의 1이라고. 실제로 6분의 1은 안 나올 수 있잖아. 내가 100번 던졌는데 딱 6분의 1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건 상관없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표본 공간은 뭐냐면 시행 후 결과 전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지는 걸 시행이라고 한다면 표본 공간은 뭐가 되냐? 1, 2, 3, 4, 5, 6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표본 공간도 집합으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표본 공간은 그냥 너네가 알고 있는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됐니? 그 다음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거야.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 나옴.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 나옴. 요런 게 사건이 됩니다. 알겠지?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건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집합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사건은 집합이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집합이라 생각해도.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건이 뭐가 되냐? 주사위선 짝수는 2, 4, 6밖에 없으니까 2, 4, 6 이렇게 나오는 게 뭐다?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용어가 하나 나와요.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근원사건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근원사건은 뭐냐면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사건을 근원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아직 2, 4, 6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2, 4, 6으로 쪼갤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쪼갤 수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원소 개수가 한 개짜리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여기서는 예를 들면 뭐가 되는 거지? 그냥 2가 나오면 주사위 던졌는데 2가 나옴, 1가 나옴 이렇게 원소 한 개짜리를 우리가 뭐다? 근원사건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밑에다 좀 적어 놓을게요. 교육 과정상 근원사건의 확률은 동일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말하면 주사위를 던지잖아? 1이라는 확률 6분의 1이지? 2가 나오면 6분의 1이지? 3도 6분의 1이지? 그러니까 같은 시행 안에서는 원소 한 개짜리가 나올 확률은 다 똑같이 6분의 1이라는 거겠지? 그럼 너네 생각에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실생활에서 당연한 게 아니란데 잘 생각해봐. 윷놀이를 던지잖아. 그러니까 동전은 우리가 앞면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이고 뒷면 나오는 2분의 1이잖아. 근데 윷놀이는 윷이 이렇게 뭐지? 원기둥이 약간 반 자른 모양이잖아. 그럼 사실은 이 뒷면이 나오는 거랑 이 평평한 면이 나오는 확률이 실제로는 다르겠지. 대략 이게 뭐 3분의 2고 이게 3분의 1이라고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대략. 됐니? 그래서 우리는 뭐다? 그놈의 윷놀이 던지는 게 내신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어. 중학교 문제라던가 고등학교 문제에서. 그래서 앞면 나오는 게 3분의 1, 뒷면 나오는 게 3분의 2라고. 하지만 수능이나 교과서 안에서는 무조건 윷놀이도 앞과 뒤가 나오는 다 2분의 1로 동일한 것만 내겠다고. 이해됐니?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확률은 내지 않겠다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뭐다? 그런 사건의 확률이 동일하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지? 무조건 앞뒤면 2분의 1인 거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 다음 이제 전 사건은 뭐냐면요. 전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발생하는 사건이에요. 뭐 어떤 게 있냐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누기야의 눈이 나온대. 그건 뭐야? 누기야잖아 전부 다. 1, 2, 3, 4, 5, 6이.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게 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전 사건의 확률은 늘 1이에요. 됐니? 그 다음 얘들아 봐봐. 그래 전 사건이 아까 뭐라고 했니? 주사위 던졌는데 누기야의 눈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사건은 집합이라며. 그러면 집합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니? 1, 2, 3, 4, 5, 6 맞아? 그럼 뭐랑 똑같아? 전체 경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뭐냐면 전 사건은 표본 공간이랑 똑같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을 강조할 때는 표본 공간이라 부르고 항상 일어났다를 강조할 때는 전 사건이라는 용어를 붙여요. 하지만 두 개는 집합적으로는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1, 2, 3, 4, 5, 6으로서 같다라고 생각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공사건은 딱 봐도 뭔지 알겠지? 뭐겠니? 원소 연계짜리 공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항상 안 일어나는 거. 그럼 안 일어나는 게 있나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7 이상의 눈이 나온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또 뭐니? 공사건의 확률은 제로가 되겠지. 가능한 게 없는데.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집합을 대문자 A, B, C로 많이 표현하잖아. 근데 사건이 집합이기 때문에 사건 또한 우리가 이렇게 A, B, C로 많이 표현을 해요. 됐니? 그 다음 전체 집합은 우리가 U로 표기를 많이 하잖아. 유니버셜 셋이라 해가지고. 근데 표본 공간이 영어로 샘플 스페이스라서 표본 공간은 S라고 많이 표기를 합니다. 알겠지? 됐습니까? 그럼 전 사건도 그냥 그냥 S라고 표기를 하면 돼요. 표본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건은 공집합이랑 같다며. 공집합으로 우리가 표기를 많이 합니다. 알겠지? 됐나요? 그 다음 여자가 뭐야 이게? 남을 여자, 나머지에 있는 걸 말하는 거라고. 원래 게 아닌 거. 그러니까 뭐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거를 말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기호로는 뭐라 적겠니? A 여집합이라 적으면 돼요. 알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 사건은 봐봐. 확률이 영어로 probability라 하거든. 그래서 보통 우리가 PA라 적으면 얘가 A가 일어날 확률이 알겠지? 됐니? 이건 가볍게만 보자 지금. 뒤에서 자세히 해줄 테니까. 그러면 여 사건의 확률은 당연히 뭐겠니? 확률은 항상 총합이 1이잖아. 여기서 뭐다? A가 일어나는 거 빼면 된다고. 됐니? 혹시 이거 증명할 수 있겠니? 이게 지금 내가 직관적으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지 않니? 얘들아 봐봐. A랑 A 여집합이랑 합집합을 하면 전체 집합이잖아. 그래서 전체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 했으니까 이게 S가 되겠지. 그러면 PA 여의 합이 PS가 된다고. 근데 우리는 전 사건의 확률이 1이기 때문에 이게 1 나오는 거 알 거고, 요거는 너네가 그 집합에서 배웠던 거 있잖아. N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비. 걔랑 똑같은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PA 더하기 PA 여 빼기 PA 교 A 여 이렇게 지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너희도 알다시피 원래 집합과 여집합은 공집합이죠. 교집합은. 그래서 요게 공집합이라고. 근데 아까 뭐라 했니? 공사건의 확률이 제로라며. 그럼 요 확률이 제로가 된다고. 그럼 봐봐. PA 더하기 PA 여가 1 나왔잖아. 그럼 PA 여는 1-PA 되는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너희가 집합에서 배웠던 성질들이 다 성립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사건은 집합이라고 외워달라고 표현한 거야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뭐냐면 확률에 대한 기본 용어인데, 용어가 딱 한 개가 더 있거든. 그래서 한 개만 딱 더 할게. 어떤 용어가 있냐면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배반 사건은 대상이 2개 이상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어요. 어려우면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는 거야. 배반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교집합을 했을 때 얘가 공집합인 걸 말해요. 연호 집합에서 이걸 뭐라 부르지? A, B를? 서로서라고 부르죠. 맞죠? 그래서 뭐냐, 집합에서는 서로서라 부르고 사건에서는 배반 사건이라 부르겠다는 말이겠지. 그러니까 용어의 이름만 살짝 바뀌는 거고 기존에 너희가 알고 있던 거랑 일치합니다, 이겠지. 그럼 여기서 요 문제 한번 대답해보자. A랑 B가 배반 사건 관계래. 그 다음에 A랑 B가 여사건 관계래. 어느 쪽이 참이고 어느 쪽이 거짓일까? 아니면 둘 다 참일까? 둘 다 거짓일까? 배반이면 0이다. OX X? 여사건이면 배반이다. 얘는 O가 되겠죠? 왜? 교집합이 공집합 됐잖아. 맞죠? 그래서 요거의 발레는 너희가 알다시피 벤 다이그램 그렸을 때 그냥 뭐다? 배반이니까 요 그림. 그러면 교집합은 공집합이지만 여집합은 아니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요 문제도 그냥 잘 알고 가자고. 됐습니까? 그게 거기 1페이지에 있는 내용의 설명이겠죠? 1페이지. 뭐라고? 전체의 경우에서 했잖아. 전체의 경우에서란 말은 전체가 표본 공간. 맞죠? 그러면 경우의 수니까 집합으로 본다면 원소 개수 공식 NA 있으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NS, 이게 뭐다? 전체의 경우의 수. 그 다음에 특정 사건을 A라고 할게. 그러면 얘는 뭐다? NA. 그래서 뭐다? 전체의 경우의 수분의 특정 경우의 수. 얘를 수학적 확률이라 부르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기를 하겠지. 됐니? 그래서 아까 했던 PS라고 하는 전사건의 확률이 왜 1이냐? NS분의 NS잖아. 얘는 1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공사건의 확률이 제로라며. 얘는 뭐야? NS분의 N 공집합이라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 공집합은 원소 개수가 0개짜리라고. 그래서 0 나오게 되는 거라고요. 됐니?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그냥 볼게. PA 합비도 건드리는 김에 지금 미리 건드려 볼게. 자, PA 합비는 당연히 뭐가 되니 얘들아? NS분의 뭐야? NA 합비가 된다고요. 맞니? 근데 우리가 집합에서 이미 다 배웠잖아. NS분의 뭐야?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비라는 거 우리가 안다고. 맞아요? 얘 NS로 다 째버리면 NS분의 NA NS분의 NB 마이너스 NS분의 NA 교비 이렇게 됩니다. 맞아? 그러면 NS분의 NA가 뭔데? PA라고 기호를 붙이고 NS분의 NB는 PB라고 기호를 붙이고 얘는 뭐야? PA 교비가 됩니다.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 부를 거냐? 요거를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불러요. 이름만 그럴싸하게 해야겠지. 됐니? 그 다음 너네가 요것도 혹시 알지 않니? 공수2에서 이 NA 차비 차집합의 경우의 수 공식이 두 가지라는 거 혹시 알지 않니? 첫 번째는 뭐냐면 NA에서 NA 교비를 뺀 거가 된다고. 맞죠? 얘들아 봐봐. AB가 있으면 요거의 확률은 뭐야? 요거 경우의 수에서 이거 빼면 된다. 맞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NA 합비에서 NB를 뺀다는 것도 안다고. 뭐다? 합집합에서 B를 빼내? 그러면 요 초승달 모양만 남으니까 NA 차비가 된다고. 그래서 물론 위에 걸 더 많이 쓰지만 간혹가다 밑에 거 쓰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둘 다 외워두고 있어 줘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양변을 ns로 나눕니다. 알겠지? 쌤 근데 ns가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안 내겠다고. 표본무한 0이고 내봤자 그건 의미가 없는데 다 0 공집하면 돼. 그래서 ns는 당연히 0이 아닌 것만 출제를 합니다. 알겠지? 그러면 여기가 뭐로 바뀌어요? ns로 나누는 순간 우리는 p로 바뀌게 된다고. 맞습니까? 그럼 얘도 공식이 지금 뭐다? 두 가지로 나온다고요. 뭐다? 하나는 PA 마이너스 PA 교비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다음 여기는 PA 합비에서 PB로 나오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얘는 이름은 딱히 없어서 알아서 그냥 외워주세요. 알겠지? 됐습니까? 원래는 뒤에 내용인데 그냥 미리 일단 한번 봤단다. 알겠지? 그다음 얘들아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A랑 B랑 배반 관계래. 자꾸 외워야 돼. 용어가 아는 건데 이름만 바뀌어지니까. 배반 관계가 얘들아 뭐래 있니? A 교 B가 공집합을 말하는 거 알겠지? 그러면 이때는 PA 합비가 뭐가 되니? 원래는 지금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비인데 A 교비가 공집합이기 때문에 P 공집합은 아까 제로라는 제로. 그래서 뭐다? 요게 된다고. 그래서 배반인 경우는 두 개 더하면 되고요. 배반이 아니면 교집합을 빼주면 된다고요. 됐나요? 선생님 이거 사건인데 교집합 읽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사건이 읽으면 되는데 교과서에서 용어는 없습니다. 그치? 용어는 없기 때문에 그냥 교집합을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치? 이미 다 알잖아.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전체는 뭐야? 6개 중에 2개 꺼내는 거니까 뭐가 돼요? 6시2가 된다고. 맞아? 흰 거가 몇 개 있대? 4개 있대. 흰 거 4개 중에 2개 꺼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이거 뭐다? 15분의 뭐다? 6이라서 3으로 약분한 5분의 2다 라는 걸 우리가 안다고. 여기까지 맞을까요? 달래. 누가 봐도 이거는 수학적 확률은 아니라는 거 안다고. 전체 경우의 수 어디 있어 맞다? 그래서 이제 뭐다? 우리는 원판을 이렇게 그려줘요. 반지름의 길이가 5짜리래. 그럼 일단 이렇게 적어. 됐니? 근데 OA의 길이가 2 또는 3, 그러니까 2부터 3까지가 되는데 그럼 얘들아 2짜리는 요만큼 되는 거 맞아? 됐니? 그 다음에 이제 3짜리는 요것만 좀 이상하네. 중심을 너무 저쪽에 잡았나? 요래 되는 거 맞아요? 됐니? 얘들아 근데 O의 길이가 2부터 3까지래. 그럼 뭐야? 2 이상 3이 하니까 이 부분 되는 거 맞아요? 됐니? 그러면 얘는 답이 뭐가 되겠니 얘들아? 전체 영역은 흰색 원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파이 R 제곱이니까 25파이를 말하는 거예요. 25파이? 자, 특정 영역, 이 노란색 영역의 크기는 큰 원에서 작은 원 빼면 되잖아, 맞아? 큰 원 넓이는 9파이고 작은 원 넓이는 4파이가 되니까 5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된다.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아까 밑에 얘는 했으니까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 알겠지? 그 정사각형 뭐? 둔각? 예각? 직각삼각형? 둔각이 아까 뭐였니? 8분의 파이였어요? 예각은 1-8분의 파이예요? 직각은 영역으로 안 나오고 선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0 됩니다. 알겠지? 됐습니까? 뭐예요? 뭐라 했니 얘들아? P, A 합지 이제 생략해서 이렇게 그 얘가 뭐다? NS분의 NA 합비. 근데 NA 합비가 NA 더하기 NB 하려고 넘어갈게. NA 교비 여기가 NS 맞아? 요거식 정리하면 뭐다? PA PB PA 교비 요게 뭐다? 덧셈 정리. 근데 특히 AB가 배반일 때는 배반이면 A 교 B가 제로를 말하는 거니까 PA 합비는
PA 더하기 PB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치? 됐습니까? 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거기 오른쪽에 예시가 2개 있는데 예시 2개 그냥 빨리 보고 넘어가 볼게요. 그치? 지금 뭐라 되냐면 흰 공 4개 있고 검은 거 2개가 있대. 검은 거 5개가 있대. 총 9개가 있는데 여기서 3개를 꺼낸대. 근데 그 3개 모두 같은 색일 확률을 구해달래. 그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우리가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전체 9개의 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를 꺼낸다고. 모두 흰 공일 수도 있고 모두 검은 공일 수도 있다고. 흰 공이란 말은 흰 거 4개 중에서 3개를 꺼내면 되는 거고 검은 거라는 말은 검은 거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내면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공을 하나 꺼냈을 때 그 공이 흰색이면서 검은색일 리는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배반인 경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뭐다? 이거 2개 더하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98732를 해주면 뭐가 되니? 84가 나오게 되고 여기는 4고 여기는 10이니까 84분의 14 약분하는 것만 답으로 인정할게야겠지? 그러면 14로 바로 약분되나요? 현우 약분되나요? 네. 바로 6분의 1 되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다 중학교 수준밖에 안 돼요. 1부터 20까지 카드가 있대. 카드가 있는데 여기서 한 장 꺼낸대. 근데 뭐라 돼 있냐면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1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우리가 알잖아. 뭐야? 2배 또는 3배. 얘는 뭐야? 2의 배수 1 확률 3의 배수 1 확률. 그러면 6의 배수가 겹치니까 6의 배수 1 확률 교집합을 빼주면 된다는 우리 안다고. 맞아. 그래서 2의 배수가 될 확률은 당연히 2분의 1입니다. 맞아? 맞습니까? 3의 배수가 되는 거는 3의 배수가 6개 있죠? 3, 6, 18이니까 요래 됩니다. 맞아? 6의 배수는 뭐가 되니? 6, 4, 24니까 6, 3, 18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래서 얘를 20분의 1로 통분해서 계산할게. 그냥 그러면 13 나오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안 어렵죠. 여기는 이것도 아까 했던 거니까 빨리 후다닥 하고 넘어갈게. 그랬지? 얘들아 전체 집합이 표본 공간이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얘가 뭐다? 이렇게 있다고. 맞아? 그래서 양변에 P를 붙이면 이렇게 되고. 맞니? 근데 뭐다? 여사건이면 아까 뭐라고 했니 얘들아? 여사건이면 배반이다. 얘가 맞는 말이었잖아. 맞아? 맞지? 그래서 배반인 경우로 가지고 온다면 얘는 PA 더하기 PA여가 되고 뭐야 얘는? 확률 총합이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까? 전사건의 확률이니까. 그 따라서 여사건, 그러니까 여사건이 A 여집합인데 얘의 확률은 뭐다? 1 마이너스 PA가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뭐라고 했니? 여사건 문제들은 적어도라는 단어가 있을 거라고 보자. 그래서 이 단어가 있으면 의심을 하셔야 되더라. 알겠지? 확신을 가지지 마. 왜냐하면 이게 한 10년 전까지면 적어도 있으면 100% 여사건 문제만 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적어도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래 사건으로 푸는 게 더 짧은 경우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경우의 수는 누가 더 큰지 작은지는 모르잖아. 계산해봐야지 아는 거잖아. 그래서 뭐냐면 여사건을 쓰냐 원래 사건을 쓰냐의 기준은 경우의 수가 아니라 그 케이스 분류 있죠. 케이스 분류의 개수로 따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 분류가 원래 사건이 2가지로 쪼개지고 여사건이 3가지로 쪼개진다면 당연히 우리는 원래 사건은 풀어야 돼. 적어도라는 단어가 있어도. 됐니? 그래서 경우의 수로 하는 게 아니라 케이스 분류의 개수로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 됐죠? 됐니?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풀이로 가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사건이 있고 여 사건이 있어야지. 그러면 두 개를 꺼내는데 적어도 하나 당첨이란 말은 한 개가 당첨이거나 두 개가 당첨이라고.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가 두 가지로 쪼개진다고. 근데 적어도 한 개 당첨이 6건. 반대말은 뭐지? 부정한 거니까 0개 당첨이지. 그럼 얘는 뭐야? 케이스 분류가 한 가지가 되니까 뭐다? 이걸 생각을 한 다음에 아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 이 문제는 위에 걸로 풀어도 나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여사건으로 푼다는 말은 전체에서 여사건을 빼잖아. 그러면 전체 구한 것도 사실 한 가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사건은 두 개 구한 거거든. 전체랑 여사건은. 근데 여기서 실제 두 가지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원래 사건부터 상관없으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 일단은 지금 여사건을 배우는 거니까 이걸로 풀어볼게 알겠지? 그래서 먼저 여사건을 구해보자고. 그래서 뭐다? 모두 당첨 아니. 그럼 얘는 20개 중에서 2개를 꺼낸대. 당첨이 4개니까 당첨이 아닌 건 16개가 되잖아. 그래서 당첨 아닌 게 16개 중에서 몇 개? 2개를 꺼낸 거랑 같다고. 됐니? 잘 생각해봐. 이게 20 곱하기 19 나누기 2고 이게 16 곱하기 15 나누기 2잖아. 나누기 2가 동일하면 처음부터 무시해도 된단다 알겠지? 그러면 얘는 그냥 편의상 그냥 20 곱하기 19로 보고 16 곱하기 15로 계산하는 게 깔끔해 보인다고. 됐나요? 그러면 4로 약분하면 여기 5되고 여기 4되고 맞아? 이걸 5로 약분하면 여기 3되고 해서 이게 19분의 12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됐니? 근데 이게 답이 아니잖아. 이거는 뭐야 얘들아? 여사건이라고. 여사건.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1-19분의 12에서 뭐다? 19분의 7 해서 이 부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쌤 공이 전체 10개가 있네요. 그래서 얘는 10C4 분의 쌤 흰 거가 3개예요. 3C2 해서 다 틀려서 오거든? 어디가 틀린지 알지? 몇 개 꺼낸대? 4개 꺼낸대. 흰 거 2개면 2개 더 꺼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안에서 맨날 틀려서 오거든요. 그 부분 좀 조심 좀 해주세요. 그러면 흰 거가 아닌 거는 7개가 있잖아. 그래서 뭐다? 나머지 7개 중에서 2개를 더 꺼내야지 총 4개를 꺼낸 거가 된단다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 좀 조심해야 돼. 너네 봤을 때는 아이씨 이런 거 누가 실수해? 빡대가리 아니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한 10명 중에 3명 넘게 빨간색으로 답을 적어서 틀려서 온단다 알겠지? 이거는 안 그럴 것 같지? 10C4가 몇이죠? 210인가요? 계산 좀 해줄래? 맞나요? 맞아? 네. 10C3 120인 거 맞아요? 10C3 13? 10C3 120, 10C4 210 아니야? 그래요? 아니 말고 맞잖아. 맞죠? 그게 외우고 있어야 되는 숫자라서 대충 외우셔야겠죠? 자 밑에 것들은 실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4개를 뽑기 때문에 밑에 것은 실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에 전체는 10C4고요. 빨간 게 5개가 있으니까 5개 중에서 4개 뽑으면 됩니다. 10C4가 210이고 여기가 5니까 계산하게 되면 4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면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C4분의 흰 거 3개 중에서 2개 꺼내주고 검은 거 2개 중에서 2개 골라줘요. 그래서 얘는 210분의 3 나오죠? 그래서 뭐다? 70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면 되겠지. 그러면 얘들아 끝내는 거 아니야? 시험지 5개를 1열 배열하면 5패가 아니야? 맞지? 전체 경우의 수는? 맞니? 근데 성균은 직거래. 그럼 성균은 직거 가져갔어. 나머지가 A, B, C, D면 사람 A, B, C, D 시험지 A, B, C, D 아니야? 4개가 4개인데 자기 거 안 갔는데 4개 교란이라고 하죠. 맞죠? 그 경우의 수는 9가지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4개 교란 하면 약분되나요? 3으로 약분하면 40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기억 나니? 안 나니? 교란 기억나? 교란 자, 교란 순열 또는 완전 순열이라 불러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내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것을 갖지 않은 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할게. 그래서 일단은 제가 2개 교란, 3개 교란은 직관적으로만 하고 넘어가고 4개 교란을 설명을 하고 5개 교란까지 간 다음에 일반화를 해드릴게요. 알겠지? 자, 봐봐. 이게 내 거야. 이게 민준이 거야. 근데 내가 내 거 안 갖고 민준이가 민준이 거 잘 안 갖는데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한 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2개 교란은 한 가지가 됩니다. 알겠지? 그다음 여기 흰색이 내 거야. 그다음에 요게 민준이 거야. 노란색이. 빨간색이 연호 거야. 알겠지? 보수인가요? 일단 모르겠고. 그래서 다 서로가 자기 걸 안 갖는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민준이 걸 가져가. 근데 연호가 연호 거 가지면 안 되니까 연호가 흰색 가져가고 민준이가 빨간색 가져가니까 한 가지 만들어지지. 근데 내가 연호 걸 가져가. 근데 민준이가 민준이 거 가지면 안 되니까 민준이가 흰색 가져가고 연호가 노란색 가져가면 되겠지. 그럼 또 한 가지지. 그래서 한 가지 나오기 한 가지니까 몇 가지가 나와? 2가지가 나온단다. 알겠지? 그래서 3개 교란은 2가지가 돼요. 근데 4개 교란은 우리가 중학교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수영도라고 하는 예시가 있어요. 수영도. 그 가지치기. 그래서 뭐냐? 이렇게 사람 A, B, C, D가 있고 물건을 A, B, C, D라고 했겠죠. 그러면 A가 A 걸 못 가지니까 A가 B 거, A가 C 거, A가 D 걸 가질 수 있다고. 맞아? 그 다음엔 이제 뭐가 되니? B 썼으니까 남은 게 A, C, D잖아. 맞아? 그럼 여기 A가 올 수도 있고 여기 C가 올 수 있고 여기 D가 올 수 있겠네. 맞아? 여기도 마찬가지. C를 썼으니까 남은 게 A고 그 다음에 뭐야? B는 못 오잖아. B가 B 거 가지면 안 되니까 뭐야? 여기 D 거 와야 된다고. 여기 B는 못 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야? A랑 C가 나오게 됩니다. B가 B를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A, B 썼으니까 남은 게 C인데 C가 C 거 가지면 안 되니까 D, C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여기는 B, C 썼으니까 남은 게 A, D인데 D가 D 걸 가지면 안 되니까 여기가 D, A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 B, D 썼으니까 남은 게 A, C인데 C가 C 거 가지면 안 되니까 A, C 해서 여기서 3가지가 나오게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 이제 뭐냐 여기 A, C 남았으니까 이제 B, D가 남았는데 D가 D 걸 가지면 안 되니까 여기가 D고 여기가 B가 된다. 자, C, D 썼으면 남은 게 A, B면 당연히 뭐야? A, B도 되고요. B, A도 됩니다. 여기도 몇 가지? 3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대충 할게 얘들아. 요 두 번째 거랑 같은 그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뭐냐 A, D면 남은 게 이제 뭐야? B, C니까 B, C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는 똑같이 A, B 나오게 되고 B, A 나오게 돼서 3가지 나와요. 그래서 3, 3, 3 해가지고 몇 가지 나온다? 9가지 나온다고. 됐나요? 그래서 이 짓을 5명 또 한다면 몇 가지가 나오냐면 44가지가 나와요. 됐니? 이 짓을 수용도로 한다면? 왜냐면 A가 A 거 못 가지니까 B, C, D니까 4지. 각각에 대해서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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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4 곱하기 11에서 44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면 6개부터는 힘들어지거든요. 6개부터는 이제 100단위가 넘어서. 그럼 너희 100번에 간식이 될 텐데 얼마나 흉측하겠니. 맞아? 그래서 얘를 이제 뭐다? 좀 다르게 한번 번역을 해보자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일단 편의상 제가 이거 지울게요. 요거를 수용도가 아닌 걸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알겠지? 그럼 봐봐. 사람이 이렇게 A, B, C, D가 있어. 그러면 똑같아. 이 M개 교란의 경우의 수를 제가 DN이라고 할게요. 알겠지? 됐지? 그럼 지금 내가 구할 거는 D4를 구하는 과정이야. D4를 구하는 과정. 이 9가지를. 그럼 여기는 똑같아요. 뭐냐면 여기에 A도 못 오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게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다고. 그러면 D4라고 하는 놈은 여기가 일단 3가지가 나온다고. 맞니?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를 볼게 얘들아. 이 케이스 그냥 이 케이스를 본다면 남은 거 얘들아 뭐 있니? 남은 거 남은 게 뭐죠? A, C, D 이래야 되는 거 맞아?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 이 남은 거에서 기준을 누구 잡을 거냐면 또 A를 기준으로 잡을 거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I의 물건 가지고 그래서 어떤 기준을 세울 거냐면 B가 A를 가질 때랑 B가 A를 안 가질 때로 나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뭐다? 두 번째 I가 첫 번째 I의 물건을 가질 때랑 안 가질 때로 나눌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어차피 이거 두 개는 더하면 되잖아. 겹치는 게 없잖아. B가 A를 가지면서 안 가질 수 없잖아. 그럼 봐봐. B가 A를 가지면 일단 봐봐. B가 A를 가져. 이렇게 되지? 남은 거는 CD 두 개고 사람도 CD 두 개지. 뭐야? 두 개 교란 맞아요? CD가 CD 걸 안 갖는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D2가 된다고. 됐으니까. 그 다음에 봐봐 얘들아. B가 여기 2번역을 되게 잘해야 돼. B가 A 걸 안 갖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뭐냐면 지가 지 거 안 갖는 거 하는 거잖아. 자기가 자기 거. 그래서 순간적으로 B가 A를 안 가지니까 이걸 B 거라고 착각해 줬잖아. 얘가 B의 것이라고 한다면 B가 B를 안 갖는 거잖아. 그러면 남은 물건 A, C, D인데 이게 B 거라고. 그래서 B는 이거 가지면 안 되고 C는 이거 가지면 D는 가지면 안 된다고. 그럼 뭐야? 세 개 교란 맞아 정확하게? 그럼 여기는 뭐가 돼? D3가 되더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봐봐. 여기가 세 가지였고 D2 두 개 교란 한 가지였고 세 개 교란 두 가지였잖아. 맞아? 그래서 3 곱하기 3 몇 나와요? 9가 나오게 된다고.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얘를 일반화를 한 다음에 이렇게 되겠네? 봐봐. DN이라고 하는 놈은 첫 번째 I는 자기 거 빼고 다 가질 수 있으니까 N개 중에서 자기 거 빼면 N-1개지.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N-1가지가 나오게 된다고. 근데 이 B라는 놈이 B가 두 번째 놈이 A를 가질 때랑 A를 안 가질 때로 케이스가 나눠진다. 그리고 수용들 좀 지워질까요? 수용들 좀 지울게요. 그래서 B가 A를 안 가질 수도 있다고. 이거 중엔 더하기인 건 알 거고. 됐니? 일단 B가 A를 가졌어? 그러면 이미 지금 뭐야? 두 명 해결된 거잖아. N명에서 두 명 빼면 N-2 맞아요? 그래서 N-2명이 서로가 지 걸 가지면 안 된대. 그럼 DN 빼기 2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B가 A를 안 가진다는 말은 이 A를 잠깐 B 것이라고 보자고. 그러면 뭐야? B는 B 안 갖고 C는 C 안 갖고 D는 D 안 갖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I A를 빼면 N-3명이지. 그래서 N-3명이 교란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점화식을 몬모르 또는 몽모르트 같은 이름이야?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학자야 수학자. 몬모르라는 수학자가 만들어낸 공식입니다. 그치?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상은 안 갈게. 이상 가면 논술 문제로 바뀌기 때문에 요 점화식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뿔마로 그러니까 이거를 나열을 해줘라. D 뭐 이렇게 다 나열해서 한 번은 마이너스,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한 번 플러스 다 곱하기 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두 번마다 곱하기를 하고 이걸 싹 다 더하면 일반항이 구해져야겠지. 그래서 요거 부분에 생략할 게겠지. 그래서 얘의 일반항은 아마 요거일 거예요. 근데 틀릴 수도 있대. D2부터 볼게. D2가 1이었어요. 맞아? 두 명거랑 D3가 이것까지 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D4를 이 공식에 넣었더니 아까 뭐라고? 3에다가 뭐죠? 1 더하기 2죠? 그래서 뭐가 나왔어? 9가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D5는 이제 이거 구한 상태에서 보면 D5니까 여기 4가 오겠지.
맞아? 저기 4가 오게 되고 앞에 2개 더하기 한 거라고. 그러니까 몇이 나와요? 44가지가 나온다고. 그래서 D6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여기 5가 되고 뭐야? 앞에 2개 더하기 한다고. 그러면 53에다가 5를 곱한 160 뭐야? 250 뭐야? 몇이냐? 265인가요?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생각해봐. 너희 수용도로 265를 구할 수 있겠니? 없을 거 아니야. 가지식 265는 어떻게 해?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 방법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만 출제하는 게 거의 기본 원칙인데 원래 약속이야 원래. 이 정도까지 수용도를 할 수 있다고. 근데 간혹 가다가 대치동에서 이게 나온 적이 있어. 이거를 가지치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알고 풀으라고 된 거야. 됐니? 방법 없다. 너가 다 띄워야 된다, 그치? 자, 주사위 A라고 할게. 됐니? 그래서 주사위 A의 눈의 수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다고 맞아. 됐니? 자, 그럼 주사위 B는 여기 올 수 있는 거 뭐니 얘들아? 약수라면 1 되겠지. 맞아? 1의 약수는 1. 근데 배수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2부터 6까지가 다 가능하다고. 자, 약수일 때는 1, 2겠지. 2의 배수는 4, 6 있겠지. 2는 여기다 넣었으니까. 같은 건 뺄게. 두 번 되면 안 되니까. 자, 3의 약수는 1, 3이겠지. 맞아? 3의 배수는 6밖에 없죠. 3을 빼니까. 4의 약수는 1, 2, 4겠지. 4의 배수부터는 없습니다. 이제 맞아? 근데 5의 약수는 1, 5고 여기도 마찬가지 1, 2, 3, 6이고 됐습니까? 따라서 주사위 2개를 던지니까 6 곱하기 6 36분의가 됐고요. 됐나요? 얘 6가지, 얘 4가지, 얘 3가지, 얘 3가지, 얘 2가지, 요거 4가지 더 해주면 10, 13, 16, 18, 22. 그래서 2로 하나 약분해주면 18분의 11 이렇게 나왔지 맞아? 그래서 18분의 11 해주면 됩니다. 자, 봐봐 얘들아. 그러면 키를 이렇게 할게. A가 가장 작고 D가 제일 크다고 할게. 그럼 너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양옆보다 키가 작다라는 말은 자신보다 키가 큰 사람이 2명 이상이라는 거잖아. 얘 키 큰 애가 없거든? 그 얘는 세 번째가 올 수가 없단다, 알겠지? 얘도 키 큰 애가 한 명밖에 없거든?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그 세 번째에 올 수 있는 사람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다고. 일단 요게 1단계여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케이스 분류하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그놈이 A일 때, 그 다음에 그놈이 B일 때. 그럼 일렬 나열을 했으니까 요렇게 A 요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B 이렇게 온다고. 됐습니까? 근데 A는 다 항상 제일 작기 때문에 누가 오든 간에 항상 이 문제를 성립하게 된다고. 그럼 얘는 BCD의 일렬 배열이니까 3팩이 돼서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B보다 큰 놈은 CD잖아. 그러면 A라는 놈은 반드시 여기 와야 된다고. 그럼 여기가 CD거나 BC거나 해서 여기는 2가지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확률은 4명을 일렬 배열하니까 4팩이 되고 첫 번째 경우의 수는 6가지고 두 번째 경우의 수는 2가지고 세 번째가 A이면서 B인 거 없으니까 배반이죠. 뺄 건 없습니다. 그래서 24분의 8이라서 뭐다?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부터 해줘야 돼. 이 생각부터 다 도입부 해야 돼. 생각부터. 나오자. 그래서 얘는 그냥 뭐다? 5C2분의 5개 있으니까 흰 3C2 빨빨 2C2 이렇게 해주면 돼서 여기가 10분의 한 다음에 얘들아 잘 봐.
아 물론 쌤 이거 3이랑 1인 거 아니까 더하면 4 해도 되지만 보자마자 쌤 이거 4시 2예요 4시 3이에요 뭐 이런 건 생각이 안 드니? 4시 3인 거 이해 안 돼? 핫키스틱이잖아 이거잖아 그래 알아서 해라 알겠지?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사실 핫키스틱이 무의미하긴 한데 나도 무의미한 거 알거든.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한다고? 원래 사건과 여사건을 나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원래 사건은 한 명이 합격, 두 명이 합격, 세 명이 합격, 네 명이 합격인가 네 가지의 케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사건은 예의 반대말 모두 탈락이라고 0명 합격이라고 그럼 얘는 한 가지잖아 맞아? 그래서 이쪽의 케이스가 더 적기 때문에 우리는 여사건으로 풀어야 되구나.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뭐냐 여사건으로 푼다는 말은 그 뭐죠? 1 마이너스 여사건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 모두 다 탈락이니까 A가 탈락할 확률은 3분의 2고 B가 탈락할 확률은 4분의 3이고 C가 탈락할 확률은 5분의 4고 그 다음 뭐다? 얘도 탈락해야 된다. 됐나요? 그러면 3, 4, 5 약분되니까 답은 3분의 2 나오게 되겠죠 맞죠? 됐나요? 어렵니? 안 어렵죠? 자, 한 단권 했으니까 60분의 1지. 자, 뭐야? 2의 배수 몇 개? 30개. 3의 배수 몇 개? 20개. 6의 배수 몇 개? 10개. 이래야 되겠네, 맞아. 그래서 뭐야? 3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자, 봐봐, 얘들아. 지금 뭐라 돼 있니? 배반이래. 배반이면 얘가 뭐가 된다고? 이게 된다고. 왜? 배반의 정의는 이거잖아. 맞습니까? 됐니? 근데 여기 PS래, PS. PS니까 몇이야? 1이라고 1. 근데 PA가 2PB래. 이게 2PB래. 여기 또 PB 그대로 넣고. 그럼 여기는 3PB가 되겠지. 그럼 PB가 3분의 1 나오겠네? 자, PB가 3분의 1이야? PA는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PA 구해냈으니까 답은 3분의 2 하면 되겠지. 안 어렵지? 일단 한 개 꺼냈는데 그게 흰 거 검은 건데 정말 문제가 친절하게 다 2분의 1이 나왔지. 좀 다르게 내주면 좋은데. 그래서 그게 흰 거일 때랑 그게 검은 거일 때로 나눌 거겠지. 여튼 흰 거일 확률은 4분의 2가 돼서 2분의 1이에요. 검은 것도 2분의 1, 이거 2분의 1 계산 안 하면 틀려요. 알겠지? 그 다음에 흰 거는 동전을 3번 던진대. 얘들아 봐봐. 동전 우리가 앞을 H라고 하고 헤드라고 해서 T, 그 다음 뒷면을 T, 테일, 꼬리라고 해서 한단 말이지. 그럼 동전 3번 던지는데 앞면이 3이 나오는데 그러면 HHH잖아. 뭐야? 동전 앞면 나오는 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2분의 2분의 1이니까 8분의 1 나오겠지? 맞아요? 자 이번에 동전 4번 던진대. 4번 던진다에 3번이 앞면이래. 그럼 뭐야?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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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배열 맞아? 뭐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문자의 종류가 두 가지네? 조합이겠네? 그러면 4시 1 되겠지 경우의 수는. 근데 동전은 앞면이든 뒷면이든 다 2분의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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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제곱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4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 그 최종적인 정답은 2분의 1 흰 거 꺼내고 나서 동전 3에 던지는 거니까 곱의 법칙. 검은 거 하고 나서 동전 4번 던지니까 곱의 법칙 해서 얘는 16분의 1, 8분의 1 해서 16분의 3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됐습니까? 이 부분 조금 연습을 해놓으면 좀 좋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요거 확률 단원 맨 마지막 주제 내용이랑 이어져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사실은 뭐냐면 3번의 동전을 던질 거야. 3번 중에 3번 모두 다 앞면인 거야. 됐니? 자, 얘도 같은 번에 가면 4번을 던질 건데 3번이 앞면이고 1번은 뒷면이래. 이렇게 보장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어차피 이 시간이야. 됐니?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이거를 독립시행의 확률이라 해서 확률 제일 마지막 주제가 된다. 알겠지?
알겠니? 여튼 A랑 대결하고 A랑 대결하고 B랑 대결한다고 맞아. 안타를 성공해낸 거를 동그라미라고 실패한 걸 X라고 할게. 그러면 2회 만인 거는 요거랑 그 다음에 뭐 요거랑 요게 지금 뭐다? 2회라고 맞아. 3회도 쳐도 되니까 요렇게 된다고 맞습니까? 그러면 뭐야? 안타 친데 0.2 0.2 0.75 6건 확률 썼어요. 그 다음에 0.2 0.8 0.25 그 다음 여기는 0.8 0.2 0.25 이거 두개 똑같죠 맞죠? 그 다음에 0.2 0.2 0.25 이래 나오지 맞죠? 그래서 일단 뭐다? 얘랑 얘랑 더하기 할 거야. 그러면 0.2의 제곱으로 묶어낸다면 0.75랑 0.25 더하면 1이니까 일단 요거 한 개 나오게 됐고 그 다음 이제 요거 두 개는 똑같거든요 맞죠? 똑같으니까 2배 해주면 되고 맞니? 요거 아까 뭐라고? 5분의 1? 5분의 4? 4분의 1이니까 25분의 1이잖아 25분의 1은 100분의 4니까 0.04인가요? 그러면 얘가 0.04고 0.08이니까 0.12 이렇게. 근데 국어가 못하면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지금 뭐냐면 청량음료 회사 연간 청량음료 판매량은 그해 여름 평균 기온의 좌우를 한대. 그래서 뭐냐면 그 목표액을 달성하는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냐? 그해 여름 평균 기온이 예년 작년보다 높은 경우에는 0.8. 그러니까 뭐다? 작년보다 높으면 성공 확률이 0.8이고 작년이랑 비슷하면 성공할 확률이 0.6이고 그러니까 작년보다 이제 올해가 온도가 떨어져. 그러니까 시원해 올해가. 그래서 낮으면 시원해지니까 덜 팔리겠지. 그러면 0.3이다. 됐니? 이렇게만 문제내면 쉽거든. 근데 뭐가 문제냐? 당연히 올해 너희 기온을 판단할 수 있니? 배워야지 알잖아. 그래서 이게 뭐냐? 올해가 그 기온이 작년보다 높을 확률이 작년보다 높을 확률이 0.4고 작년이랑 비슷하게 덥대. 비슷한 확률이 지금 뭐다? 0.5고 작년보다 시원하대. 낮은 확률이 0.1일 때 뭐다? 목표를 달성하는 확률을 계산해야 돼. 되게 쉽거든. 그냥 되게 초딩스럽거든. 생각해봐 얘들아. 봐봐. 높을 확률이 기온이 높을 확률이 0.4래. 높으면 성공할 확률이 0.8이래. 됐니? 작년에는 기온이 비슷한 확률이 0.5래. 그 정도 기대가 할 수 있대. 근데 비슷한 성공할 확률이 0.6이래. 그러니까 작년보다 기온이 낮을 확률이 0.1이고 낮을 때 달성할 확률은 0.3이래. 그 단순히 높, 비비, 낮 곱해서 더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걸 애들이 포기를 많이 했다. 0.32고요. 0.30이고요. 0.03입니다. 맞아? 그러면 0.65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가 그 퍼센트로 돼 있나요? 퍼센트로 안 돼 있나? 퍼센트로 안 돼 있으면 답을 이걸로 해주면 되고요. 퍼센트로 돼 있으면 퍼센트를 답 해줘야 된다겠지. 왜 달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6번째 전에는 게임이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 알겠지? 됐니? 그럼 생각을 해봐 얘들아. 어차피 공은 6개밖에 못 넣어. 그 6번째 때 딱 A, B, C, D가 다 불이 켜져 있어야 돼. 그러면 공이 그 뭐가 되지 얘들아?
만약에 최소 4번째 안에 끝내려면 A, B, C, D가 차례가 딱딱딱딱 한 번씩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면 2번의 공이 더 남아있잖아 실제로는. 만약에 물론 이 케이스는 4번째 게임이 끝나는 경우지만 그리고 그 2개의 공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꺼졌다가 켜졌다가. 이해됐니? 맞잖아. 다른 데 들어가면 다시 꺼질 거 아니야 켜져 있으면.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에 몇 번 지나가야 된다고? 4번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4번. 꺼 켜니까. 그 다음에 BCD는 한 번씩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맞니? 근데 여기 사이에서 4회째나 5회째 꺼지면 안 될 거, 그 게임이 끝나면 안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다? 4회차, 5회차에 게임이 끝나는 거는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얘들아 5회차에 게임이 끝날 수 있니? 불가능하다는 거 알겠니? 5회차는 어떻게든 간에 불가능하지 않니? 왜냐하면 한 곳을 뭐 3번, 4번 들어가면 이렇게 문제 생길 거 아니야 5회차에서는. 그 2번만 들어가면 뭐야? 다시 꺼질 건데 그러면 켜 될 거니까 다 켜지진 않는다고 하자.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애초에 불가능해. 됐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뭐냐면 이런 케이스만 빼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꼭 A가 4번일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B가 4번일 수도 있고 C가 4번이고 D가 4번일 수도 있잖아. 좀 16개 넘었죠. 뭐야? 미쳤나봐. 3번이구나. 쏘리. 꺼져 있으니까 꺼 켜네. 3번이래야겠죠? 그래서 3번, 4번, 5, 6번이 되는 거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죠? 3번 슬롯부터 3번 지나갈 장수는 그게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고 4가지 되는 거 맞아요? 됐니? 이까지? 예를 들어서 그 놈을 A라고 하자. 그 놈을 A. 됐어요? 그러면 얘들아 이러는 거 아니야? A, B, C, D를 일단 1열 나열하면 6팩에다가 A 3개니까 3팩이 돼가지고 120 이렇게 나와. 그런데 4회차에 종료하게 될 놈이 뭐야? A, B, C, D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여기 AA가 나오는 게 문제가 생기잖아. 이런 그림. 그러면 여기 1열 배열은 4팩이고 맞아? 여기 뒤에 나오도 상관없어.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24를 제외해야 되는 거 맞아요? 맞니? 그러면 지금 경우의 수가 확률 말고 여기 4에다가 120에서 24를 뺀 거 맞아요? 그러면 96에서 4 곱하니까 일단 96 곱하기 4라고 해볼까 그냥? 내가 이렇게만 적어놓을게. 그 다음에 얘들아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뭐야?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공이 4군데니까 4, 4, 4, 4, 4 맞아요? 그래서 4의 6제곱 되는 거 맞아요? 공 6번 넣으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뭐다? 4의 6제곱분의 96 곱하기 4가 된다고. 됐니? 4 하나 약분하면 4의 5제곱이 되고 96이래 나오고 그 다음에 4 또 약분할 수 있잖아. 4 하나 또 약분하게 되면 4의 4제곱이고 4, 2, 8, 4, 4, 16 되고 맞아? 4 약분 또 할 수 있지? 또 하면 4의 세제곱에다가 뭐가 되니? 6 나오게 되고 4의 세제곱은 64니까 2로 약분하면 32 나오죠? 그다음 여기 32분의 3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답은 35다. 요게 지금 제가 경우의 수로 풀었거든요. 이게 다른 풀이로 원래는 답지에서는 확률로 풀어요. 확률로 해가지고
여기 들어갈 확률은 2분의 1이고 여기 들어갈 2분의 1이고 여기는 2분의 1 쪼개있으니까 4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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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가지고 확률로서 문제를 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아까 뭐지? A가 4번일 수 있고 A가 3번일 수 있고 B가 3번일 있고 C가 3번, D가 4번이니까 곱하기 4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됐니?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그놈의 배열이 지금 뭐야? 이거 배열이니까 6팩에다가 뭐다? 3팩이 되고 공 넣기니까 4분의 1에 6제곱 나오고 맞죠? 6번 넣으니까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거가 아까 이거 있잖아 4팩 그래서 4팩에다가 4분의 1에 6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거든 이게 아마 답지풀일 거야 근데 나는 저렇게는 계산을 못할 것 같아 계속 이렇게 계산할 것 같아 경우에서 보니 경우에서 그래서 요 문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정답률이 최악이었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 정답률이 뭐 4%? 3%? 근데 물론 그 다음 년도부터는 계속 내신에 응용되고 내신에 계속 나오고 유명해져가지고 정답률이 거의 틀리면 호구되는 그런 문제라서 너희도 요거가 아마 살면서 한 번은 만날 거야 지금 내가 수업할 때 말고도 만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풀었으면 좋겠어요.